근데 요건 화를 좀 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좀 하죠.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랩탑을 찾는다? 더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MSI 타이탄 GT77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주요 스펙 먼저 요약하자면 프로세서 인텔 i9 12900HX, 그래픽 RTX 3080 Ti 16GB, 다이나믹 부스트 2.0까지 사용하면 250W의 완전 풀파워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램 64GB, 저장고 2TB, 디스플레이 17인치, 4K 120Hz까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랩탑 치고 너무 좋은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랩탑으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디자인을 보면요, 와, 디자인이라고 할 게 있어? 뭐 탱크가 한 대 있는데? 자, 일단 17인치라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생각해도 뭔가 더 넓다라는 느낌을 받긴 받아요. 그건 이게 힌지 뒷부분에 이렇게 뽁 하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텔 i9 12900HX가 75W, 그리고 RTX 3080 Ti가 175W로 제가 알기로는 이 랩탑에서는 250W급의 풀파워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나요?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무튼 이 덕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전부 끌어다 낼 수 있다 되었다는 거. 당연하게도 이걸 쓰기 위해서 그 못지않은 쿨링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개의 팬과 7개의 히트 파이프가 탑재되어 있고, 후면에 튀어나온 부분을 포함해서 총 6개의 통풍구로 열을 내보내고 있다는 엄청난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드웨어 스펙이나 전력량을 봤을 때 성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싶긴 했거든요. 역시나 엄청나게 큰 힘에는 이런 큰 책임감도 따라와야죠. 기존에 우리가 17인치 랩탑에 갖고 있는 그런 사이즈와 무게를 생각하면 요건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 힌지 후면부 때문에 휴대하려면 상당히 큰 가방이 필요하고요. 또 330W급 어댑터를 이만한 거를 동시에 휴대해야 돼서 게이밍 랩탑 사용 경험이 없는 분들은 충격일 수도 있어요. 이건 휴대용으로 가져다니면서 뭐 게임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동이 가능한 강력한 게이밍 머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요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MSI에서도 최고 성능의 랩탑이라는 걸 티를 내고 싶었는지 이 새로운 RGB 드래곤 로고가 상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로고 부분을 포함해서 후면 통풍구 쪽으로, 그리고 내부에도 키보드까지 미스틱 라이트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서 원하는 조명 효과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먼저 보면요, IPS 패널 17.3인치 대화면 사이즈를 갖고 있고, 해상도는요, 뭐 이랬는데 1080 말도 안 되지. 해상도는 4K 12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뿐만 아니라 컨텐츠 감상, 또 영상 편집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DCI P3 세기역을 100% 표현할 수 있는 4K 해상도 옵션이 저는 더 좋았어요. 그리고 대다수 게이밍에 120Hz 뭐 절대 부족한 주사율도 아니잖아요. 화면 사이즈도 책상에 두고 쓰기에 절대 아쉬운 크기가 아닌데다 해상도 500니트의 밝기, 색역 지원까지도 더해줘서 이거 쓰다가 작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잖아요. 뭐야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느끼게 될 정도라니까요. 하판을 보면요,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게 광활한 터치패드, 엄청 커. 안 그래도 10인치로 큰 사이즈인데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하단 모서리까지 거의 꽉 채울 정도로 사용하기 정말 편했다는 거. 여기에 키보드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아예 키보드 아래쪽에 체리 MX 기계식 키보드라고 적어뒀습니다. 체리에서 개발한 울트라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게이밍에 적합하게 가벼우면서도 로우 프로파일 치고는 키 트래블이 길어서 구분감도 확실하고, 제가 이 랩탑 내장되어 있는 키보드 중에서 이 정도로 키감이 좋았던 제품? 솔직히 많이 없던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없던 것 같아. 이건 그냥 별도의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로 내놔도 좋을 정도로 경쾌한 키감,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요건 화를 좀 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좀 하죠. 오른쪽 아래 이거 왜 구멍이 뚫려 있나 했더니 이게 지문 인식 센서. 와, 거기에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
얼굴 인식으로 윈도우즈 헬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지문까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뭐 더욱 편했다 얘기할 수 있죠. 진짜 눈치 안 보고 작정하고 제일 좋은 랩탑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사용하는 저한테까지도 뭔가 제대로 전달되는 기분입니다. 일단 먼저 포트 먼저 볼게요. 왼쪽으로는 전원, 그리고 USB 3.2 타입 A 2개, 그리고 SD 카드 슬롯, 오디오 잭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USB 3.2 타입 A 하나,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거기에 HDMI 포트, 그리고 유선 랜까지. 야, 이거 뭐 그냥 다 때려박았네. 어떡하냐. 진짜 뭐 포트만 봐도 확장성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RTX 3080 Ti를 사용해서 여기 HDMI와 미니 디스플레이, 썬더볼트 4 포트를 이용해 최대 3개의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런데 제가 놀란 확장성은 이 포트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품 받고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하고 뜯어봤거든요? 메모리 슬롯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써본 제품이 32기가 듀얼 슬롯으로 64GB 모델이었거든요. 2개 더 추가해서 최대 128기가 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M.2 SSD 슬롯의 경우 동일하게 4개입니다. 한 번에 다 채워넣을 생각도 못하겠고 뭐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꽂아서 늘려가고 또 백업해두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 이건 뭐 업그레이드용일 정도 아주 뛰어나게 잘 만들었다니까. 이 성능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벤치마크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세팅은 MSI 센터에서 극한의 성능 모드로 작동 방식을 바꿔줬고요. 세부 설정에선 GPU 오버클럭이 가능한데 저는 기본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값으로 두고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오히려 안정적으로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인텔 i9 12900HX 성능을 가늠해볼 수 있게 시네벤치 R23를 돌려봤습니다. 멀티코어 점수가 무려 23030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로 보자면 같은 12세대 인텔 데스크탑 프로세서 i7 점수와 비슷하거나 살짝 앞서는 수준이에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픽 스코어는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32,478점,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13,505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데스크탑 그래픽과 비교하면 이게 RTX 3070의 스코어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큰 그래픽 카드랑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랩탑이 데스크탑으로 QHD 게이밍 세팅으로 차고 넘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어이 무서워,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아껴두었던 엔들링을 오직 이 랩탑으로만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게임을 하는 해상도인 QHD의 화질 최고로 이렇게 두고 해봤는데 복잡한 전투와 마법도 많이 쓰는 와중에도 엘든링의 제한 프레임인 6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랩탑에서 4K 게이밍이 되려나 싶어서 4K 해상도로 해봤는데 이때는 60프레임 고정은 힘들었고 솔직히 40프레임 조금 넘는 모습으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와, 아니 그나저나 엘든링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자, 다잉라이트 2의 경우는요 프레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QHD 최고 화질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켤 경우에는요 평균 40프레임 정도로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끄면 그래도 평균 90프레임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17인치에서 QHD 세팅을 안 하고 FHD로만 플레이해도 사실 아주 뛰어나요. 저는 테스트 겸 욕심부려서 그렇지 FHD의 모든 설정 최고 옵션으로 두고 레이트레이싱 켜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절대 반지나 인피니티 스톤 같은 밸런스가 말이 안 되는 물건을 손에 넣은 느낌? 숫자로 보는 스펙도 놀라웠지만 이걸 소화해낼 수 있게 쿨링 솔루션부터 MSI 소프트웨어까지도 최상의 성능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게 잘 설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현재 시장에서 거의 유일한 옵션입니다. 이건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또 리뷰 준비하는 건지 노는 건지 뭐 신나게 사용해봤으니까 이걸로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도 해보고 또 이동하는 라이브 스튜디오 역할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찬찬히 써보면서 또 소개하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요거를 규현이한테 좀 빌려주면
아, 얘가 맨날 이만한 걸 들고 게임을 하러 다니니까. 얼마 전까지만 봐도 혼자 디아블로 하려고 이만한 랩탑을 들고 다니다. 근데 걔는 그렇게 사양 안 좋아도 될 것 같은데 좀 큰 거를 들고 다니. 요거 가져가서 규현이 잠깐 빌려주고 영상 좀 찍어 올까요? 좋아요.